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. 이번 주부터 장마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작년 혹시 여름을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작년 여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. 거의 역대급으로 쏟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었었던 거고,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집중호우 뭐 시간당 뭐 100mm, 120mm, 140mm 이렇게 쏟아진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가장 이슈가 됐던 상황 중에, 그 장마철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상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, 산사태가 난 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아마 오늘 정도 되면은 구독자 수가 드디어 1,500명 정도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1,499명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. 뭐 잠깐 뭐 구독자 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, 제가 무슨 뭐 먹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여행 뭐 블로그를 찍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구독자 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늘어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다만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, 그분들이 조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매개체를 좀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조금 감사드리는 거는,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봐주시고 태양광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1,500분까지 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,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서 제가 좀 기운도 내고 영상을 찍는데 뭔가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구독과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보면, 우리가 또 기부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에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어요.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부탁드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잠깐 말이 옆으로 샜는데요. 산사태와 태양광 작년 2020년 기준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뉴스 기사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, 지금 현재 야당에서 그때 당시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여당을 많이 공격을 하고 정부를 공격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산사태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? 당연히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따른 현상, 그렇죠? 이상기온, 지구온난화 등,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기온이 생기는 거고 기후변화가 생기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막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한 곳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렇죠?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총 산사태 현황이, 산사태가 1,482곳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는 저도 어떠한 매개치를 보고 지금 작성한 건데, 약 한 1,500여 곳 정도가 산사태가 났다라고 합니다. 상당히 많은 양이죠. 이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요. 근데 작년 총 산사태 중 태양광 발전소가 있었던 곳은 고작 12곳입니다. 1%가 채 안 되는 수준이죠. 1,482개 중에 12곳이 산사태가 났으니까 채 1%가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입니다.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태양광 발전소 시설이 12,721개소라고 합니다. 2020년 기준에. 그걸 대비를 해보면 0.1% 수준입니다. 12,721개소 중에 12곳이 무너졌으니까 고작 0.1% 정도? 그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이래도 태양광 사업이 주범인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자,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,
과연 그에 반해서 산사태가 난 곳에 부득이하게 태양광 발전소가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전자인가 후자인가?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후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산사태가 난 곳에 부득이하게 태양광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치이죠. 0.1%라고 생각을 하면. 그죠? 99대 1. 1482개 발전소 중에 12개. 그죠? 1482개 산사태가 난 곳 중에 고작 12곳이 산사태가 났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대 1 정도? 99%대 1%? 1%가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언론사들은 도대체 뭐하는 언론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1%가 주범입니까? 그죠? 원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필요도 없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지구온난화, 이상기온,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도 있는 거고 탄소 중립국가, 뭐 K-뉴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라고 보면 과연 원인, 인과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태양광 발전소가 산사태를 유발한다고?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죠. 그렇죠?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냥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.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어느 정도는. 근데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논리인 거고 말도 안 되는, 우리가 수치로 반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마지막 말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.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소리를 간혹 가다가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습니다. 결국에는 산사태가 난 이유는 태양광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, 해수면 상승에 따른, 기후재앙에 따른 집중호우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산사태가 난 이유에 대해서 태양광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이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부터 비가 계속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화요일이니까요. 제가 월요일날 영상을 찍고 있고 화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관련해가지고 뭐 산사태 대응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청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뭐 네이버 뉴스라든가 뭐 다음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보면,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체크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발전소가 있으신 분들, 특히 임야에 비탈길에 25도 정도 되는 곳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